오늘 저 마지막 토론 봤는데 네. 제일 재밌더라고. 이게 토론회가 네. 거듭될수록 저 지난번 토론회가 되게 재밌었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토론회가 제일 재밌는데 아하. 왜 재밌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게 싸움도 네. 합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네. 합이 잘 맞는 거예요. 세 분이. 당대표 후보 세 분이 네. 아 내가 이 질문하면 그래 그렇게 답할 줄 알았다. 그렇죠. 또 이 질문 아유 그 질문 왜 안 나오나 했다. 약간 준비돼 있는 느낌? 그리고 약간 송영길 후보와 네. 김민석 후보는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는 게 질문을 분명히 주도권 토론에서 송영길 후보가 질문을 했는데 네. 김민석 후보와 네. 이렇게 그거 영감 왜 불러 이거 있죠. 주고받는 느낌이 만담. 드는 거예요. 만담처럼. 혹자는 요즘 토론회가 민주당 토론회가 네. 이 마당놀이 같다. 마당놀이. 마당그. 풍자도 나오고. 예, 풍요 나오고 거세 궁짝도 잘 비판도 맞고. 나오고. 네.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다. 네. 저 이렇게 진짜 집중해서 대선 후보 토론도 아니고 당대표 후보 토론을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오늘은 뭐 그 와중에 또 박수도 한 번씩 치고 또 칭찬도 하고 네. 재미있는 또 이벤트성 질문도 있어서 네. 구성도 괜찮았고 서로 이제 합이 잘 맞아서 이제 싸움의 기술을 서로 이렇게 최고조에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목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네. 먼저 정청래 후보 오늘 토론에서 또 거짓말 논란이 한 2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지난 토론회에서 인생의 한 컷 소개하면서 이제 정청래 후보가 내놓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 얘기가 오늘 한 번 더 거론이 됐는데 그 영상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토론회 때 노상호 이것도 지상파에서 활동의 추억을 말씀하시면서 사진을 2002년 사진으로 들고 나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2003년 사진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굳이 사실이 아닌 사진을 일종의 추억 제작 차원에서 1년 후의 것을 들고 나오셨던 이유가 뭔지. 정확한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희망대지 저금통과 그리고 노란손수건 그리고 정치인 바로 알기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 활동을 했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네, 30초 꼼꼼하게 되셨으니까. 연도까지 이렇게 네, 지적해 주셔서 30초 감사합니다. 하셨으니까 2002년이냐 2003년이냐가 왜 중요하냐면 그 돼지저금통 활동의 추억으로 사진을 들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대부분의 시민이나 국민들께서 2002년에 노상호 활동 한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것이어서 여쭤봤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2002년 노상호 활동 저보고 문제 삼고 있는데 그때 인터넷 정당 정정당당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노상호 사람들이 다 한 겁니다. 문성근 선배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본인은 그때 정몽준을 배신해서 노무현 활동하는 분에 대해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얘기할수록 김민석 후보는 자꾸 불리할 것 같은데 자꾸 꺼내시네요. 아니 저 좀 답답해서 그러니까 2002년에 노사모 활동을 했냐 안 했냐 저 사진 언제 거냐 질문이 상당히 단순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 이렇게 피해가서 결국은 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러면 대해서 됩니까?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후보가 네.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8.15 광복절 전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 나중에 독립유공자가 되는 거고 8.15 이후에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 그냥 행사 참여자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노사모 활동이 중요한 거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2003년도에 저 추억사진 가지고 나오면 저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저 거짓말이 좀 습관이다. 네. 아니 과거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선거 패배했을 때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가 지금 엄청 분노해가지고 탈당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너는 당을 지킨 게 아니라 당적을 지킨 거 아니냐 이 비판에 대해서 그건 죄송하다 사과하면 될 일을 지금 자꾸 지금은 불교계가 나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을 물어보고 2026년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패널로서도 사실 저렇게 계속 동문서답하면 잘립니다. 잘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계속 근데 오늘 김민석 후보가 작심하고 집요하게 계속 질문을 했는데도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003년과 2004년에 정청래라는 정치인은 나는 노사모 회원이 아니다. 네. 노사모 활동도 안 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된 정청래라는 정치인은 이제 봉하마을에 가서 내가 노사모 출신 최초의 국회의원이고 노사모 출신 최초의 당대표다. 그 출마 선언 한 달 또 마지막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하면서 나는 노사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은
희망돼지가 유죄라니 땡땡땡 그 피켓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3년이에요 사진은. 근데 노사모라는 조직이 뭐 정말로 노사모 누구누구 번호 몇 번 가입해서 뭐 당비를 낸다거나 이런 조직은 아니었잖아요. 심리적으로 내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럼 회원적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카페에 그렇죠. 꼭 반드시 네. 가입한 네. 사람만 노사모예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전유길 씨 같은 분 나도 노사모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분 제가 그 뭐 카페에 가입해서 활동했다거나 이걸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 저는 정청래 그 후보가 나 노사모 출신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야 너는 그 저 카페 회원 아니니까 아니, 너 그러면 노사모 회원 아니야 이렇게 문제는 얘기했어요. 뭐냐면 이런 그러니까 거죠. 심리적으로 노사모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2000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참 비판받을 때 난 노사모가 아니다라고 했던 행적이나 그 힘들었던 때에 노사모를 지지했던 거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을 감안을 하면 사실상 필요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먹고 노무현 대통령이 비판받을 때는 등 돌렸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확인하고자 전략을 사실 뭐 회원 번호 이런 거 따지면 너무 좀 치졸하고 하지만 너무 그런 식으로 다 확대를 해버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노사모인 거예요. 너무 좋아한다면서요. 그런 사람도 다 없습니다. 노래 노사모 불렀죠. 그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뭘 느꼈냐면 그 노사모 제 주변에 당직자 중에 노사모가 있어요. 진짜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카페직이었어. 그 지역장이었어. 근데 이분과 같이 출장을 제가 광주를 갔는데 광주에 이제 노사모 많을 거 아닙니까? 네. 벌써 몇 년 된 얘기예요. 근데 만났는데 우리 보통 뭐 석현아 아니면 뭐 광재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는 근데 아이디로 아이디로 부르죠. 활동용으로. 딸기 아빠 쭈쭈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미키루크님 안녕하세요 이런 거지. 노무현 그래서- 대통령 노짱님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아니 형 무슨 나이 먹고 지금 50이 넘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정서고 문화야. 그럼. 우리가 같은 노사모라는. 그래서 자기도 그런다는 거야. 그리고 왜냐하면 그 2002년에 그 역사를 함께 그렇죠. 전우처럼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건넜기 때문에 네. 전우회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 위드윤이에요 이러면 위드윤이 언니들이 아이디 뭐야 카페 아이디 뭐야 너 이럴 콘서트 수 그때 있다고요. 있었어 없었어 이거 확인하는 것처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뭐 아이디로 불리는 문화까지는 모르겠는데 들어오니까 되게 당황하네. 그 위드훈이 카페에 제가 가입한 건 사실이에요. 위드윤이다 나는. 위드윤이 카페에 그럼 이제 가입한 건 위드윤이라고 사실이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카페에 가입하면 위드훈이에요? 그렇죠. 그 위드윤이 카페에 가입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왜 가입했냐?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그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지지자들의 정서가 어떻다. 이거 동의 못해요? 이 얘기가 도움이 될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그 위드훈이 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번호가 넘버링이 있거든요. 위드훈이 번호가 있어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내가 이제 친한계 사람들이 막 보고 있으면은 뭐 답장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지금 훈이 2003만 223번한테 뭐 문자가 가지고 진짜요? 진짜? 조직력이 엄청나네. 빨리 번호 확인해. 아니 문자가 아니라 누군지 알 것 같네. 이런 메시지들이 가끔 오긴 해. 네. 뭐 어떤 식의 메시지가 아니 대변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네. 좀 불만도 아니면 또 뭐 애정도 표현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가끔 답변 보낼 때도 있지만 하여튼 그 내가 노사모 얘기를 하다 그랬는데 정청래 후보로서는 내가 노사모 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반대로 되면 이렇게 지금 말고 나중에 한동훈 만약에 의원이 잘 돼갖고 뭐 할 때 그때 갑자기 나 사실은 옛날부터 위드훈이었어라고 하는데 이분이 위드훈이어서 활동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다가 이분이 고점을 찍었다가 한참 비판받을 때는 나는 또 위드훈이 진짜 싫었다 그렇게 팬클럽 몰라다니까 뭐 싫었다. 그거는 이제 비판받을 수 있죠. 그래도 나중에 또 한 10년 20년 지나서 사실은 제가 위드훈이 출신 첫 국회의원입니다 이래 버리면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같이 점- 활동했던 그때 그 시절에 노사모 진짜 찐 회원들이 어떻게 거울 치료가 보셨어요? 들어가 버리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같이 고생했던 분들 입장에서나 그 아니면 그걸 지켜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거는 약간 이용하는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비판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 그리고 저렇게 대답 안 하는 게 법정에서 되게 흔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yes or no로 대답 먼저 하시라 네. 라고 몰아세우는데 그런 대답을 못하는 거는 오히려 판사님께 저희는 보여드리죠. 저 사람이 자꾸 딴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yes or no로 대답해 보시죠. 못하시겠죠? 예 판사님 보셨죠? 이렇게 넘어가는데 전형적으로 저희 유권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이제 지난번에 2002년 그 노사모 희망돼지라고 이름 붙여서 네. 지난 토론회에서 저 사진을 공개를 했을 때 근데 희망돼지가 유죄라니 저 문구가 이상해서 또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네. 기자들이 이런 거 다 찾아봐요. 아. 근데 보니까 이제 그때 희망돼지가 유죄냐 무죄냐 선거법 위반이냐 네, 이런 네, 논란이 네,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대표로 있던 국민의힘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과 노사모가 네. 그 함께 희망돼지 투어를 하는 출정식을 했는데 공동 주최를 했더라고요. 그때 사진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거를 네. 2002년 노사모 희망돼지라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 희망돼지 노사모 그렇죠. 활동을 함께한 걸로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저렇게 답을 피해갔고 또 하나 거짓말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아하. 그것도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당정청 조율이 없었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데 그냥 그때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지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후보님께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네, 김민석 후보님 얼굴 푸시고요. 본인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탈당하고 그리고 배신한 것에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저 인서트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당정청 조율 얘기를 해봐야 되네. 당정청 조율 인서트 다시 준비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초반에 그러니까 지방선거 첫 문장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지방선거 결과 관련해서 정청래 후보가 당 대표 시절에 네. 이제 큰 승리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토론회 때마다 계속 논란이 됐어요. 근데 네. 첫 번째 1차 TV 토론회 때 정청래 후보가 아니 당정청 조율을 거쳐서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고 내가 이걸 패배라고 당에서 규정을 해버리면 대통령한테 해가 되는 누를 끼치는 일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2차 토론회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당정청 조율 거친 거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정청래 후보가 나 당정청 조율이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당청 조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걸 이슈 전파사가 잡아내네. 예. 아 근데 당청이나 당정청이나 무슨 의미 있나요? 당청이 달라. 중요한 거지. 이 느낌이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아니 김민석 후보가 내가 그때 정부 대표였다. 내가 모르는 당정청 조율이 있을 수 있냐. 소영길 후보도 정청래 후보한테 아니 김민석 후보가 지금 그때 총리였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아요. 도대체 누구랑 얘기를 했냐. 그건 기밀이라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나는 당정청이라고 안 하고 당청이라고 했다. 김민석 후보가 모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사실 저는 이 선거를 가지고 정의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맞나 싶어요. 그러니까 정부잖아요. 정부. 정부. 행정부잖아요. 그러니까 당과 청와대는 이 정무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비공개적으로 이 선거에 대해서 한번 복귀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당청이든 당정청이든 아니 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졌다는 표현보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압승을 했으면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금 장동혁이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졌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승리한 거냐고요. 다만 정청래 후보로서는 당대표가 선거에 졌다는 것은 우리 민주당 역사상 대표를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그걸 얘기하고 떠나서 싶었겠죠. 일단 지난 토론회 때 당 정청으로 했던 워딩이 남아있지 않나요? 네,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토론회 때, 그러니까 1차 토론회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송영길 후보가 그러니까 이 저나 다른 의원 시각과 분명히 지방선거 평가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대통령의 생각이 틀린 거냐. 이길 곳을 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6월 4일 날 당정청이 사실상 조율해서 당대표 입장을 표명했고요. 그런데 패배로 규정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와 당이 1년 통째로 패배로 낙인 찍힐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승리로 규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1차 토론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 멘트만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그 말실수를 했거나 아니 거기에 대해 사과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냥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건 입증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밝힐 수 없으니까 버티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청와대랑 당이 그럼 이번 선거는 이긴 걸로 하지 이렇게 되는 것도 저는 납득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고 가면 되는 일인데 그냥 버티다 보니까 계속 거짓말을 낳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거는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한 당의 후보로 나선 사람이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는 선례를 남겨버리면 이거는 지금 이번 선거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정청래 후보가 앞으로 정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거짓말쟁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당정청이라는 그 표현은 아마 관용적으로 썼을 것 같은데 오늘 굳이 당청으로 교정한 이유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슈 전파사가 딱 잘 잡아냈다고 보는데 이 사건의 전말을 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정이라고 하면 정부, 승리잖아요. 너는 몰랐을 것이지만 이 당정청에서 굳이 정을 빼면서도 청은 안 뺀 거야.
그러면 누구랑 한 명은 얘기한 거죠. 우리가 뭐 정무수석을 예심할 수도 있고, 네. 이제 그쪽 이제 몇몇으로 좁혀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 내용이 나올 때마다 좌불안석일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모 씨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실상은 그럼 진짜 당청이었을 수 있다. 당청이었을 것 같고. 네, 청와대 누군가 그쵸.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뭐 이제 하차설도 이제 검길설도 나오는 그런 분이 있을 네. 건데, 그러니까 아마 근데 해석의 여지는 좀 있어요. 네. 이렇게 좀 얘기할게. 막 그럴 이 수 정도 있죠. 얘기한 아니, 거를. 그러니까 하고. 이런 거죠. 이거 당에서 패배라고 하면 대통령한테 좀 해가 되는 거 아닐까? 그냥 알아서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그치. 할게요. 그렇게 잘 마사지해서 네. 정리하세요. 뭐 이렇게 한 거를 당청 협의했다라고 이제 소위 사발을 풀고 다니다가. 근데 걸린 하필이면 큰 승리라고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러 조모 이런 지역에서는 우리가 다 기초단체장 다 승리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곳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패배했다고는 볼 수 없는, 하지만 뭐 국민의 뜻은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 요 정도 했으면 괜찮은데 큰 승리라고 해서 이게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이게 저 두 분이 그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제가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전판 악역이잖아요. 정청래. 잘하세요. 무슨 말을 하시려고 이렇게 밑밥을. 저 이 표현에 완전 동감합니다. 이게 관용적으로 우리가 뭐 협의를 한다 했을 때 아예 당정청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이걸 얘기할 때도 당정청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본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석 총리 출신인데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당청이라고 말을 바꾼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뭐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이명박 대통령이라고도 벌써 3번 얘기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말 실수의 일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총선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전 몇 번 이거 지방선거. 그러니까 지방선거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과연 정청래 대표에게 모든 책임이 있느냐, 이건 따져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당 대표 뽑고 서울시장을 정원을 뽑고 안 뽑고 이거 결정 안 합니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전반적인 운영과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실책에 대해서 평가한 거지, 정청래 그 당시 민주당 대표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서울 시민이 정원호를 안 뽑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정청래 후보에게 물으려고 하는 순간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정청래 후보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왜 묻지 다 않는 내 건 잘못이냐 아니고 이거지.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그 장동혁 대표한테도 뭐라고 하면 안 되겠네. 그렇잖아요. 아니 지방선거가 그렇게 따진다면 장동혁 대표 한 명 때문에 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시점 차이가 좀 있어요. 지금 최근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때문에 지지도가 대통령 지지도가 좀 내려온 게 사실이지만 그 6.3 지방선거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할 때였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오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그리고 정원욱 그 당시 서울시장 후보 측에 대해서 사실 캠프가 제대로 된 선거 캠페인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비평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당 차원의 조력이 있었는가? 어른들은 많았는데 그거를 사실은 이해찬 전 총리처럼 와서 이제 좀 잘라준다거나 교통 정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진두지휘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부산에서는 오빠 논란을 비롯해갖고 뭐 우리가 험지인 부분에 당 대표를 비롯한 당시에 지도부가 가갖고 과연 도움이 되었는가?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비판이 간 거지. 이거는 약간 시점 차이가 있는 것들을 약간 한꺼번에 묶은 모양새고요. 또 말실수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만약 이분이 정치 지망생이다, 아니면은 뭐 그 연습하는 사람이 인턴이다라고 하면은 실수도 괜찮아요. 그걸 통해서 성장하면 되는데, 이분은 일반 국회의원도 아니고 다선 국회의원일 뿐만 아니라 당 대표로 하기 위해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실수는 고칠력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실수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자주 얘기 드리지만 저희 로펌은 그 딴지를 비롯해서 몇 개의 사이트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예 그냥 인센티브를 줬어요. 알아서 너네가 그냥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 자주 나오는 글이 이재명박이라는 글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되게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가 딴지가 민심이라고 하셨으니까 딴지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아마 그게 입에 붙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청래 책임론은 뭐 맨날 우리가 얘기해가지고 뭐 또 얘기하는 것도 입하고 아프긴 한데 그 얘기를 더 할 건 아니고, 어쨌든 정청래 후보가 자꾸 이제 소위 구라를 치다가 지금 걸리는 장면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은근하게 지금 치다가 다 걸리는 거예요. 네, 아니 오늘은 왜냐하면 이제 송영길 후보하고 김민석 후보가 그 부분을
아주 조목조목 이제 그 근거를 갖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나간 영상 저희가 이제 영상이 잘못 나가서 아, 그래요? 풀로 못 보여드렸는데 네.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아니 내가 당시 정부 대표였다. 대통령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때 분위기가 안 좋아서 실제 당정청 법안 협의도 상당히 미뤄졌었다. 선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당정청이 승리로 조율을 해서 규정을 할 수가 있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청래 후보는 당정청이라고 안 하고 난 당청이라고 했고 대통령과 나눈 대화는 보안인데 송영길 후보 오히려 이제 송영길 후보한테 아니 근데 송영길 후보는 오히려 다른 방송 나가서 그걸 막 얘기해 버리지 않았냐. 너무 덩치가 크신 분이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냐. 인신공격 네 그런 얘기도 네, 이런 나갔죠. 거죠. 우리 이런 말이죠. 강호의 의리가 다 사라졌다. 도가 다 아유, 떨어졌어. 네. 그러니까 원래 그냥 뭐 구질구질하게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이 깔끔하게 딱 물러나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는 오늘 토론회에서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명장면 아닌가, 아하. 좀 상징적 장면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송영길 후보의 활약이 대단했다 이 대목에서. 그래서 그 영상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내란 종식이 일본 국정과제로 알고 있었습니까? 숭례문이 국보 1호입니다. 숭례문 국보 1호만 중요한 건 아니죠. 국정과제 1호가 헌법 개정이 맞는데 만약에 이것을 잘 못하게 되면 국정과제 1호도 잘 못해낸 그런 정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한번 물어볼게요. 국정과제 그럼 50%는 뭡니까? 네? 국정 목표 5개가 5개가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알죠. 국정 5개가 뭡니까? 뭐 기본이 튼튼한 나라, 국민이 안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거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50% 물어봐도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덫을 놓고 퀴즈하는 식으로 1호를 물어봤지 되겠습니까? 50%를 물어봤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5개를 분명히 정해놨는데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추진 그리고 전략은 몇 개나 됩니까? 예? 추진 전략은 123개 이 과제를 과제가 가지고 있고, 예. 모르시네요. 아니 왜 질문하는데 뭐가 답변 왔어요? 참 이 반칙을 쓰시네. 보고 있는 거 누가 못합니까? 네. 계속 하시죠. 좀 부끄럽죠? 아니, 그렇게 말하는 그렇지 게. 않습니다. 그러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나 진짜 제가 어제 네. 예언을 했습니다. 아, 네, 어제 뭐라고? 그 뉴잼스 네. 타 방송에서 네. 박영씨가 혹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혹시 막 78번 이거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진짜 부끄러운 거다라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송영길 후보가 안 보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내가 그럴까봐 다 가져왔어요. 앞에 초반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막 조목조목 물어보고 답을 하고 있는데 그거 보고 누가 말 못해요 이러다가 진짜 송영길 후보가 저는 이렇게 그냥 진짜 서늘하게 미소를 짓고 있지만 한 5초 정도 쳐다보잖아요. 말하고 부끄럽죠? 이거 저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 정청래 후보가 진짜 토론의 퀄리티를 너무 낮추고 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거 보면서 좀 그래. 광재용 저 뉘재명으로서 광재용 보고 민망해요. 내가 부끄러운 장면이 사실 저게 국민의 보기에 부끄럽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내놓기에 아니, 부끄러운 정청래 토론이야. 편 들어주기가 힘들 정도로 저렇게 토론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면 저 장면 자체가 당대표 여당 당대표 후보가 나와서 서로 장학 퀴즈를 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 방송에서 그냥 송영길 후보가 툭 하고 1호 과제를 물어보는 거에 정청래 후보가 긁혀가지고 지금 이만큼 선물꾸러기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뭘 알아, 이거는 알아, 막 이러고 있는 저번에 거야. 이제 송영길 후보가 아휴. 그 국정과제 1호를 퀴즈로 낸 게 아니라 이제 1호를 물어보면 당연히 알고 1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게 그치. 5.18 전문들 이제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건데 너 왜 그거를 못 해냈냐라는 네, 그 그치. 리더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했는데 1단계에서 막혀버리니까 이제 이렇게 파장이 난 건데. 얼척이요 된 거예요. 이게. 아 저는 좀 그래요. 요즘 송영길 그 후보의 특기가 얼굴로 말해요, 진짜. 그치. 맞아요. 아우 그만 이거 아니야. 너 좀 물병 부끄럽지 내주지. 이제. 아 참 재밌네요. 재밌긴 한데. 근데 보는 사람들도 좀 부끄러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중간 정도까지의 득표율은 송영길 후보가 아주 유의미한 득표를 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본인의 존재감은 네. 굉장히 크게 맞아요. 확인한 거고 득표와 상관없이. 그 범죄도시라는 영화 보면은 시리즈물이잖아요. 네. 마동석 나오는데 네. 제일 유명한 사람은 박지환이잖아요. 박지환. 그렇죠. 그 어떤 그 씬스털러서의 또 못 살게 구네. 역할을 또 못 그 살게 사람. 구네. 이건데 이게 왜 이재명 대통령이 그 8박 10일의 유럽 오랜 그 순방을 거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네. 오늘 저녁은 송영길 의원과 하고 싶다.
라고 했는지를 아. 이게 전체적인 경선 국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역할도 역할이지만 정청래 대표에 대한 공격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네. 이게 만약에 두 명 그 김민석 대 정청래 두 사람 간의 네. 대결 구도였으면 그래도 뭐 김민석 후보가 조금 더 우세했을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 다시 한번 정청래 추가를 후보가 해드리면 네. 이게 만약에 송영길 후보가 없었으면 3인으로 가서 만약 고민정 후보가 나왔을 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네. 다르게 정말 그럼. 그 양상이 굴러갔을 가능성이 너무 높고 약간 완충 역할도 해요. 송영길 그렇죠. 후보가. 아 그럼요. 그렇게 약간 갈등을 한번 낮춰주는 역할도 하면서 그 딜러로서 공격도 하고 가끔은 네. 탱킹도 하고 이런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것 자체가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대통령께서 맡겼다는 것 자체가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를 해보셨어요 이분은. 그런 짬을 믿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신뢰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중간에 나 좀 인기가 있는데 하면서 뭔가 다른 일을 도모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한 것 같고 네. 사실 기탁금이 이 짧은 기간 한 달 안에 거의 1억 가까이를 어떻게 보면 태워야 되는 건데 저는 송영길 후보가 정치인으로서는 그 이상의 효과를 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전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저는 정청래 후보의 뭐 거짓말이나 트롤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송영길 후보의 활약이 아니었다고 싶어요. 실제로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는 걸로 전해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지지율 안 나와서 꼴등이다, 자존심 상한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냥 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네. 사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그렇죠. 없는 겁니다. 근데 송영길 후보가 진짜 제가 느끼는 게 정말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일종의 장학 퀴즈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광주 전남에 이제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그러면 전북에 있는 협력업체도 그 공장에 들어가는 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볼 수가 있다. 혹시 그런 회사 하나 기억나는 거 있냐라고 김민석 후보가 이제 물어봐요. 네. 근데 난 설마 그런 거 알겠어. 근데 네. 바로 그 볼트가 있는데요. 그 볼트가 저만해요. 아. 그 볼트 회사가 거기에 들어가서 뭐 이제 협력업체로서 역할을 합니다라고 보면서 이 사람 참 정말 많이 아는구나. 공부를 정말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약간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나 그러니까 유머러스한 면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송영길이라는 정치인에서 한테 보지 못했던 모습을 그럼요. 많이 보고 약간 토론회 하면 씬스틸러 같은 그런 장면들도 많이 만들어내요. 오늘은 저 장면이 진짜 근데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번 과정에서 제일 놀란 거는 네. 저도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민주당에 있는 분들도 뭐 교류한 분들이 있잖아요. 기자 시절에 했던 그 분들이 송영길 의원 괜찮은 사람이다. 지난번에 그 구속돼서 재판 받을 때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 진짜 보수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 아니 송영길 의원이 전혀 보수적인 면이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인가 라디오에서 그 출연해서 부동산 그거 왜 건드냐. 네. 1조 거두려고 지금 50조 추가 세수가 예정돼 있는데 1조 거두려고 부동산 잘못 건드니까 부동산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오늘 토론회에서도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레드팀 팀장을 맡긴다면 어떤 걸 건의를 하겠냐 할 때 부동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동산 시장 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정 부분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동산 정책 지금 이재명 정권의 완전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이게 좀 풀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송영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부동산 시장 접근 방법이라면 특히 LH 뭐 공급 물량 뭐 얼마 되느냐 뭐 1년에 11만 호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되느냐 이게 지금 시장에서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140만 호 중에 LH가 55만 호를 공급한다고 돼 있는데 시장에서는 LH가 55만 호를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민간 부문을 그만큼 더 확대해야 되는데 민간 부문 확대하려면 대출 규제 이거 풀지 않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적어도 신규 주택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는 지금 대출 안 풀면 신규 공급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뭐 이제 그 신규 공급은 둘째 치고 지금 청년이랑 신혼 부부들 제가 말했잖아요. 문재인 정부를 제가 싫어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내가 대출 받아서 집 사겠다는데 내가 갚겠다는데 대출 안 해줘가지고 제가 집을 못 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혼을 못했어요. 집사신가요? 화가 납니다. 네. 근데 네. 저는 그 연장이 그
질문 중에서 네. 대통령하고 저녁 만찬하면 네. 누구랑 가냐. 저는 단 한 명 정도는 국토부 장관 데리고 가고 싶다. 난 좀 그런 말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송영길 정도는 국토부 장관 데리고 가가지고 대통령과 함께 당대표가 국토부 장관이라 해서 이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좀 그런 것도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너무 사이다 얘기만 많이 하는데 방금 정광재 수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도 보수적 네. 답변들이 TV 토론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 같은 것도 저는 굉장히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이 정도 얘기가 되는구나 하고 굉장히 안심을 하게 됐고 또 하나 원전 신규 건설도 불가피하다는 얘기 계속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도 보완해야 된다 라는 얘기도 하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비판을 많이 받아왔던 게 위선적이면서 학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의 유산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그거를 구호 만들어서 정치한다는 게 사실상 민주당에게는 가장 뼈아픈 비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송영길 후보나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학습하는 모습이나 특히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뭔가 구호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민주당이 이제는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아니면 구조적 다수화로 위해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상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